안녕하세요. 집에서 쫓겨나기 직전인 남자 시크릿 캐나다입니다. 제목과 썸네일을 보시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2년 동안 차를 6번 바뀌어서 쫓겨나기 직전이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차는 이민 오자마자 구매한 베라크루즈입니다. 사실 이미 와서 아무런 정보도 없고 구글 지도로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딜러십에 가서 키로수가 가장 낮고 사고가 난 무사고 차량을 찾다 보니까 그 당시에 베라크루즈가 딱 한 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베라크루즈를 구매를 했는데 저는 베라크루즈에 이륜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사고 한 달 뒤에 봤더니 이륜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륜뿐만 아니고 이륜이 있구나 하고서 그거를 한 몇 년 동안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집을 사고 먹고 살만해져서 그런지 패밀리카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형 카니발을 사게 됐어요. 2열 캡틴 시트에 인포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패밀리카로 딱이었거든요. 근데 일단 겨울이긴 캐나다에서 이륜으로 다니는 게 안전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래저래 남자의 로망인 트럭이 사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마침 그 당시에 신차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어느 딜러가 제가 타고 있는 카니발을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여줘서 제가 몇천 불을 더 받고 딜러에게 카니발을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F150 중고로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시동을 거는데 엔진의 그 소리는 남자의 가슴을 울리기에 너무나 충분한 그런 차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고차를 뽑기를 잘못해서인지 갑자기 트럭을 운전하는데 저속 주행을 하면 핸들이 떨리고 기어가 안 넘어가는 증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를 방문을 했더니 몇 가지 리콜이 떠 있는 차량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캠샤프트 수리랑 기어 쪽을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를 했지만 약간의 찝찝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바엔 사고가 안 나는 전기차를 사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EV6를 계약하게 되었어요. EV6를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기차를 구매를 하려면 보통 대기가 1년 이상 걸려서 중고차로 뭘 사야 되나 싶다가 폭스바겐에 라우탄이라는 미니밴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니밴을 또 다시 사게 되었는데 분명히 제가 살 때는 차의 주인이 원 오너에 무사고 고장이 없다. 그래서 키로수도 낮고 그래서 샀지만 산지 2주 만에 엔진에서 연기가 나고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고 에어컨을 틀었는데 뜨거운 바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다시 산지 몇 개월 만에 수리비로 몇천 불을 날리고 그렇게 또 신나게 타고 다니다가 대망의 EV6를 받게 됩니다. 네, 처음 타보는 전기차라서 너무 좋았어요. 네, 전기차가 이래서 뉴 테크놀로지 차구나 싶었는데 겨울이 되니까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네, 그 내용은 제가 찍은 전기차의 겨울 모습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사실 거라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전기차를 타다가 다시 남자의 마음을 울리는 트럭을 내 마지막 자동차라 생각하고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그 차가 바로 GMC CLI입니다. 네. 근데 이 트럭도 사자마자 고장이 나게 되었고 결국은 차를 환불을 받았습니다. 환불을 받았고 무슨 뽑기운의 저주라도 걸린 것 마냥 뽑는 차마다 족족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니 이러면은 더 이상 차에 욕심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다음에 고른 차가 바로 가장 좋은 가성비 차 폭스바겐의 티구안입니다. 그래서
티구안은 또 운이 좋게 가장 이자가 낮고 MSRP 가격이 가장 쌀 때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런 꽤 많은 경험을 겪고 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차를 구매할 때 눈탱이 안 맞고 딜러십에서 바가지를 쓰지 않고 저렴하게 자동차를 구하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구매하려고 하는 차량의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MSRP를 꼭 확인하세요. 꼭! 왜냐면 어떤 자동차이든지 제조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본인이 사고 싶어 하시는 차량, 그리고 관심 있는 모델을 고르시고 트림을 선택하시면 가격이 나와요. 가격이 나오는데 이 가격은 캐나다에서 제조사가 정한 가격이에요. 네, 정가죠, 정가. 하지만 딜러십에서는 이것저것 피를 엄청 붙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액세서리부터 알버타 클레임 패키지, 타이어 프로텍션 패키지, 그리고 자동차 프로텍션 패키지, 워런티 익스텐드 등등 엄청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견적서를 받아보시면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보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붙은 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내셔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 부분들은 그냥 딜러에서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이것저것 옵션을 붙여서 파는 거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실 땐 첫 번째로 하실 일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원하는 차량의 제조사 딜러십을 한 군데가 아니고 전부 다 컨택해 보세요. 그리고 그 딜러십에서 MSRP 가격에 차량을 사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후 브레이크다운이라는 견적서를 달라고 하신 다음에 그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어떤 수수료가 붙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매장을 방문하시면 차량 구매하실 때 호갱 취급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 구입을 하실 때 디파짓을 내셔야 하는데, 그 디파짓 내실 때 꼭 리펀드 부분을 꼭 체크하세요. 보통 첫 번째 과정을 거치면 몇 가지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차량 배송이 늦어진다거나 연식이 바뀌어서 가격을 올려야 한다거나 딜러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돈 더 안 주면 차를 못 준다고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디파짓을 돌려받으셔야 하는데, 이때 디파짓 내셨을 때 썼던 계약서를 보시면 노 리펀드와 리펀드 옵션이 있어요. 거기에서 반드시 리펀드 되는 옵션으로 체크를 하셔야 나중에 디파짓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타는 차량을 팔고 싶은데 시세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이거는 오토트레이더 캐시오퍼라는 사이트를 방문하신 후에 자신이 가진 차량의 빈넘버나 차종의 연식, 트림, 키로수, 그리고 사고 유무의 세부사항을 입력하시면 오토트레이더에서 가지고 있는 판매 정보를 바탕으로 시세를 알려줍니다. 그럼 대충 내 차량의 시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가격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시세입니다, 시세. 그래서 더 받으실 수도 있고 덜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충 나의 차량이 얼마인지 시세를 알았으니 어렵진 않겠죠? 그럼 다음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내 차량의 시세를 알았는데 개인 판매가 좋을까요? 딜러십에 판매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는 내 차량의 시세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개인 거래를 하게 되면 그 시세보다 좀 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개인 거래를 할 때 위험한 일들이 종종 생기고 있죠. 최근에는 차량을 보러 왔다고 하고서 테스트 드라이빙을 할 것처럼 하더니 차 주인을 뺑소니하고 차량을 가지고 도망을 쳤죠. 그래서 아주 위험한 사례가 있고요. 또 다른 사례는 테스트 드라이브 하자고 해놓고 차 주인을 외딴 곳까지 데리고 간 뒤, 그리고 협박을 해서 내리게 한 다음에 차량을 가지고 도망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상황을 겪고 싶지 않고 귀찮은 게 싫다 하시면 딜러십과 잘 이야기를 해서 판매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베스트이지 않나 싶고요.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전기차가 좋나요? 기름차가 좋나요? 라는 질문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전기차를 싫어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않고 전기차를 좋아합니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추운 캐나다에서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건 중고로 싸게 나오는 테슬라 모델 Y 같은 차량을 사신 다음에 출퇴근이나 장보기 용도로 사용을 하시고, 장거리 여행을 갈 때는 모든 가족이 탈 수 있는 대형 사이즈의 가솔린 차량이 있다면 두 차량으로 이용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나. 전기차를 한 대만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경우 한겨울에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여행을 가게 된다면
충전소 문제도 있지만 영하 30도 40도가 되는 캐나다에서 배터리가 방전이 돼버리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차량을 만약에 한 대를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건 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지역에 따라서 알맞은 금액이나 전기차, 기름차 비교를 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중고 차량을 구매하실 때는 카펙스랑 파이낸싱을 꼭 체크하세요. 보통 딜러십도 마찬가지예요. 중고 차량을 구매할 때는 카펙스라는 차량의 히스토리를 꼭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해당 차량에 대한 사고 여부, 그리고 뭐 도난을 당했다든지 어떤 보험 클레임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히스토리를 다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차량에 대한 히스토리를 체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차량에 파이낸싱 금액이 남아있다면 그것도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모르고 샀을 경우에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거는 체크를 하시고 중고 차량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보통 딜러십 방문해서 할인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케바케인 경우가 있죠. 뭐 깎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깎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코퍼레이션 디스카운트라는 그런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존재해요. 그래서 자신이 다니는 회사를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파트너십이 되어 있는 컴퍼니는 할인 코드가 나옵니다. 이 할인 코드를 가지고 딜러십을 방문하셔서 깎아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실 필요 없이 바로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해서 좋은 가격에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딜러십을 가셨을 때도 딜러한테 꼭 물어보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이상 2년 동안 차를 6번 바꾼 저의 팁이었습니다. 뭐 자랑은 아니죠. 자랑 아닙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워낙 교통편이 불편해서 차량의 있고 없고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차량을 구매하실 때 바가지를 쓰거나 잘못된 차량을 구입해서 많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종종 제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의 이런 정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매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